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0월 29일 미국 매체 브라이트바트가 아주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기밀 문건을 입수해 미네소타주의 한 좌파 단체 연맹이 트럼프의 당선에 공포를 느낀 나머지 대선 후에 대규모의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미네소타 민주방위 계획 초안이며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전반적인 지형과 맥락,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한 이론, 민주방위 조직의 역할과 책임, 실행 단계, 선거 과정, 준비 작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네소타주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들은 대규모의 폭동을 준비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폭동을 일으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의 책임을 엉뚱한 대로 전가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나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폭동을 선동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폭동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은 테이크 액션 미네소타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BLM 폭동에도 선두에 있었습니다. 당시 테이크 액션 미네소타는 미네소타 경찰국의 해산과 경찰 예산 폐지를 요구했었습니다. 테이크 액션 미네소타는 2006년 결성된 조직으로 다른 전국적 좌파 조직인 피플스 액션 CPD와 연계되어 있으며 두 조직은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대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는 전했습니다. 재미 중국계 학자 허칭렌의 분석에 따르면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희망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민주당의 극좌파 시위대는 선거 후 정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그들은 수도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취임식 직전까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내려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폭동의 공포는 이미 대도시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11월 1일 뉴욕 시내입니다. 메이시 백화점을 비롯해 수많은 쇼핑몰들이 매장 1층에 나무판을 덮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난입해 물건을 약탈해가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BLM 폭동으로 피해를 봤던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한편 시리즌스 유나이티드의 의장 데이빗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270명의 선거인 단수를 획득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보시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에 있었으며 클린턴 시절 하원 의원을 지낸 인사입니다. 10월 31일 그는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306표로 힐러리를 누르고 압승했는데 이번 대선이 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인디아나를 포함한 모든 공화당 텃밭에서 이겨 163표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2016년에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조지아, 애리조나에서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는 이 주들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이길 것이며 여기에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합치면 260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으로 보면 270표에서 단지 10표가 모자라는 것인데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연임에 성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막판까지 상당히 공세적입니다. 여기에다 지난번 대선에서 힐러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밀린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에서 선전 중인데 이 3개 주에서 20표를 얻게 되면 모두 326표로 크게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의 열기는 여러 곳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10월 30일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건, 미네소타를 누볐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좌파 성향의 주지사 케이스 앨리슨이 우한 피렴을 구실로 유세장 입장 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했지만 수만 명이 이를 무시하고 밀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은 USA를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그는 좌파 성향의 주지사가 유세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적대적이던 주류 매체들의 논조도 확 바뀌었습니다. 10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Trump's already won이란 아주 강렬한 단정조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미 이겼다고 과거형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부제로는 A consequential presidency has enabled peace and prosperity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은 평화와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현재 완료형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CNN도 월스트리트저널 정도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적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NBC 방송도 갑자기 조 바이든이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했을 때 키예프를 방문하고 난 뒤 부리스마에 헌터가 입사하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방송도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에 들어가기 전 마약으로 해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 핵폭탄급의 폭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0월 31일 이 신문은 국가안보의 악몽이라 할 수 있는 헌터의 랩탑 컴퓨터에는 클린턴 부부와 정보기관 관리,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강요들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입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터의 성행위와 마약 관련 내용도 있는데 헌터 02라는 비밀번호 하나로 접근이 가능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의 휴대전화 번호와 3개의 개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정보 요원들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 가수 크리스 마틴, 전 대통령 후보 존 케리와 전 FBI 국장 루이스 프리 등 유명인사 1,500명의 신상 데이터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 헌터의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용카드, 은행 계좌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마약과 성행위 관련 기록도 있었습니다. 라이브 캠 폰에다 21,000달러를 사용했으며 자신도 여기에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10월 30일 미국의 카를로스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염병을 이용해 인류를 정복하고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레이트 리셋의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흑암의 자식이 벌이는 최후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신과 인류에 대한 음모가 세계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매일같이 사회의 근본과 가정, 애국, 교육과 상업의 자유를 파괴하려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리셋의 음모를 획책하는 자들은 엘리트 계층으로 이들은 인류를 정복하고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그레이트 리셋의 목적은 위생을 내세운 자의적 전체주의로 무상 수입 배분과 개인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는 미끼를 내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빌 게이츠의 제약사가 추진하고 있는 우한폐렴 백신을 보급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는 이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며 백신 접종을 통해 건강증명서,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을 강제 보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감금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느님 아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이 나라를 수호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딥스테이트 정부에 반격하고 흑암의 자식의 공격에 반격할 사람이라면서 시대를 가르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모든 이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적수는 우리들의 적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가노 대주교는 이 중요한 순간에 미 합중국은 방어벽이며 전체주의 전쟁에 대한 대항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릇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